세상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만남의 순간. 여성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행복하고 기다리는 설레임이 있어요. 맞아보실게요. 맞아보시면서 미소! 그쵸? 저 한번 보시고! 처음에 입장소리 딱 들었을 때는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10달의 긴 기다림 끝 찾아오는 희열과 감동. 세계 186개국 중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84위로 최하위권. 언제부턴가 다이내믹 코리아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최근에 저희 직장에 걸려있는 그 포스터, 첫째에게 가장 큰 선물은 둘째입니다. 찢을 뻔했어요. 저는 만약에 애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었으면요, 애를 처음에 안 낳았을 것 같아요. 정말 요즘 같아서는. 그냥 혼자 잘 키우는 게 낫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 말에 공감을 많이 해요. 그 둘째는 지금은 계획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성들은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율 2.0의 신화를 만들어낸 프랑스를 비롯해 육아휴직이 보장된 북유럽의 복지선진국 핀란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천국 미국, 정책 마련 20년 만에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일본까지. Une politique qui respecte d'abord ce double désir des femmes de travailler et d'avoir des bébés, et deuxièmement de tenir compte du fait que pour garder l'enfant, 선진 4개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저출산 해법을 모색해보는 시간. 저출산 해법, 엄마가 일하는 사회. 일과 육아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워킹맘. 그들도 낳고 싶다. 여섯 살 배기 정우가 일어나기 전 워킹맘 윤희 씨는 출근 준비를 서두른다. 한창 꿈나라를 헤매고 있던 아들 정우는 잔뜩 짜증이 났다.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아침 시간이 짧기만 하다. 자기가 혼자 먹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재밌어? 전쟁이에요, 아침마다. 아침에 7시부터 7시 반까지 한 30분이 진짜 전쟁이에요. 7시 반이에요? 안 됐어? 그냥 바쁘다. 어린이집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응? 남편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요 며칠. 아이를 챙기는 일은 오롯이 윤희 씨의 목. 아이 착해. 재밌게 놀아. 또 왜 울어? 추워. 여기 안에 정우를 떼어놓는 일이 오늘따라 힘이 든다. 자, 우리 뒤로 가자, 정우야. 가세요, 언니. 우는 아들을 뒤로 한 채 옮기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한데 직장까지는 집에서 1시간 거리. 버스를 타고 가다 지하철로 갈아타고 이동한다.
출근길 내내 정우의 우는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은 표정이다. 아까 우리 애가 춥다고 그러는 게 자꾸 걸리네요. 내복을 입혀서 보낼걸. 안녕하세요, 김책임님. 안녕하세요. 이제는 직장인으로서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간. 아이에게 좋은 엄마이고 싶은 욕심만큼이나 일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평범한 직장인이기도 하다. 어린이집에서 한 10시간 정도를 지금 있는 건데 그런 애를 생각하면 좀 약간 마음이 좀 아프고 미안하고 이제 집에 가면 애하고 이제 씨름을 그때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또 그게 피곤한 게 또 회사로 오면 그게 또 회사 일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힘들죠. 두 개를 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게 힘든 거죠. 점심시간, 동료 여직원들과 짧은 티타임을 갖기로 했다. 별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이 없는 워킹맘들, 오늘 할 말들이 많다. 문자가 온 거야. 좀 늦게 저녁 먹고 오겠다고. 그래서 한 8시쯤은 올 거라 생각을 했어. 그 저녁은 술이야. 그래서 아기를 다 밥을 간신히 먹이고 나 밥 먹고 했더니 이제 빨래, 설거지, 목욕 이거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계속 시계를 봤는데 그때까지 안 오는 거야. 모든 상황이 종료된 9시 넘어서 오는데 정말. 우리 신랑은 출장 중이야. 어떻겠어? 지금. 우리 신랑도 어제 출장이었는데. 11일 출장 중이야 지금. 진짜요? 일요일 날 오는데 11일이라니까. 힘드시겠다. 사실- 저녁 약속이나 저녁 저녁 회식. 회의. 사회생활하면서 사실 인간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나도 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뭐 저녁도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럼 좋은데 뭔가 진짜 6시만 딱 되면 업무를 그냥 던지고 가야 된다는 불안했죠. 불안감이 가는 거예요. 낮에 진짜 많이 자면 한 3-4시간도 잔대요. 윤희 씨의 정규 퇴근 시간은 오후 6시. 하지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조금씩 늦어지는 건 다반사다. 그래도 더 지체할 수는 없는 노릇. 정우를 데리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이 문을 닫기 전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이 시간에 택시가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택시 지금 타셔야 돼요? 잡으시는 네, 지금 조금 늦게 나왔는데 일이 좀 밀린 게 있어가지고요. 7시 반까지 지금 어린이집에 가야 되거든요. 다행히 교통 상황은 나쁘지 않다. 여보세요? 아, 예. 제가 5분 정도 있다가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윤희 씨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5분 남았는데 큰일이네요, 진짜. 불이 꺼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에만 있는 것 같아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결과는 아슬아슬하게 세이. 언니 왜 이거 시식? 정우야, 왜 울어? 왜 울었어? 뭘 또 울어? 정우는 아침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낸 걸까? 가자. 아니 왜 울어? 큰일 난다 이거. 속이 상하는 엄마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좀처럼 눈물을 그칠 줄 모른다. 착해요. 선생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오늘 하루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간다.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사회의 일원으로, 한 아이의 엄마로, 어깨에 묵직한 그림자를 들이운 그녀의 뒷모습이 고단하다. 선미 씨 부부는 매일 아침 출근 전 들리는 곳이 있다. 이 얘기는 누구예요? 올케 애기. 예. 바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선미 씨네 친정이다. 이거 빼줬죠? 저는 애들 어린이집 그 가방이요. 아침에 여기서 다 모여가지고 한 명씩 보내요.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찾고 오후 2, 3시면 집에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간식이며 저녁을 챙겨 먹이는 것도 어머니 용분 씨가 다 도맡아 하고 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따 내려올 거예요. 선미 씨네 3남매는 이 근처에 모여 산다. 그러니까 저희가 셋이에요. 딸들이 아들 하나인데 제가 둘째 딸이고 큰 딸이 또 있어요. 위에 살아요. 그리고 지금 나간 애가 막내 아들이고. 어머니가 근처에 계신 까닭에 육아 고민은 반으로 줄었다. 새 집 살림하느라고. 매일 아침이래요? 매일 그러죠. 매일 그렇지. 갔다 올게. 아이들을 두고 부부가 출근을 하고 나면 이미 30여 년 전에 끝난 용분 씨의 육아 전쟁은 다시 시작된다. 누나 주세요. 모두 몇 명 키우시는 거예요? 모두요? 예. 몇 명이야? 둘, 넷, 5인가? 손자, 손녀 5이에요. 5. 무려 5. 거의 뭐 유아원 수준인데. 하나 키우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내공이 새삼 놀랍기만 하다. 이 아이는 큰딸내 둘째 희찬이다. 오늘 이곳에 들르지 않고 등교한 초등학생 손녀까지 무려 5 손주를 돌본다는 용분 씨.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진 편이란다. 갓난쟁이 건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녀석들이 보육시설에도 다니지 않았다니 안 봐도 알만하다. 남편이며 주변 사람들의 만류도 심했다. 얼마나 살다가 죽는다고 그거를 봐주냐. 힘들게 애 봐준 거 없다며요. 꼼짝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하죠. 이러지 그냥 하루 종일 이러고. 하지만 모두 맞벌이인 3남매의 사정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손주들을 기쁜 마음으로 돌보고 있다. 보육시설마다 원화를 받는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모두 다른 보육시설에 맡겨진다. 희찬이와 준성이를 차례로 태워보내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돌아오는 오후 2, 3시까지는 잠시 소강 국면이다. 노시는 거예요? 에? 한시름 노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 있으니까 이제. 아유. 정신 없네요. 이따가 가면 더 해요. 저녁 때 더해요? 저녁 때도 그래요. 아유. 몇 시간 동안. 둘째 선미 씨는 출산과 육아로 한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다 올해 다시 취직을 했다. 취직하기도 힘들었고요. 진짜로. 여기 취직하는데 저 5년 쉬다가 나왔거든요. 5년 큰애 낳고 5년 정도 쉬다가 나왔는데 다시 취직을 하는데 면접 보고 계속 안 되더라고요. 애기 있다는 이유로. 어렵게 얻은 기회였기에 더 열심히 뛰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다. 근데 엄마가 육아에 대한 부담을 혼자서 다 안아야 되는 거니까 힘들어하시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하셔서 저도 제 애기 보는 거 힘든데 아무리 손자 이쁘고 그래도 너무 그 고만고만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엄마가 많이 힘드시잖아요. 용분 씨는 아이들의 육아를 위해 운영하던 식당의 문을 닫았다. 직장 다니고 그냥 그러니까.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그 엄마의 엄마는 또다시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셈이다. 요즘에 뭐 매스컴도 막 무섭잖아요. 뭐 애들은 뭐 수면제를 먹여서 재혼되는 동 그냥 별소리 다 들려갖고. 이런 말 못하는데 뭐 진짜 수면제 먹여놓고 자라 그러면 자는 거지 어떡하겠어. 그 약에 의존해서 그잖아요. 그러보다 마음 편하시니까. 네. 자라나는 진짜 그야말로 새싹인데 잘 길러줘야지 되지 않겠어요? 통계에 따르면 아이의 양육을 부모님께 부탁하고 있는 경우는 33%에 달한다.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기기 두려운 현실을 반영한 수치라고 하겠다.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를 국공립 보육시설에 보내는 일은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3, 4년까지 긴 대기 기간을 거쳐야만 아이를 들여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화 모집철에는 밤샘 줄서기라는 기현상도 벌어진다. 2년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때 새벽에 줄 서서 들어왔지만 그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 2년 반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뱃속에 있으니까 이제 대기자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때 미리 이제 등록을 해놨었죠. 내년도 원화 모집을 마친 현재 이 어린이집에만 1000여 명에 가까운 대기자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지금 대기자가 1000여 명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저희 어린이집에 입소시키기 위해서는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년까지 기다렸다가 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이처럼 높은 인기를 누리는 데는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라는 부모들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다. 사립보육시설에 비해 저렴한 보육료 역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일단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서 뭐 선생님도 한 번은 검증 더 되신 분들이 오시는 거고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뭐 그렇게 먹거리 같은 것도 뭐 잘 나오는 것 같고요. 교육비도 뭐 딴 데 뭐 사립비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것 같아서 저희 같은 서민한테는 좋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5.5%로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육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다. 어떤 그런 시장 질서의 확립, 그러니까 모델을 설정을 하고 좀 좋은 질을 가진 이런 국공립이 어느 정도 있음으로 해서 나머지 민간 기업들도 좀 따라가게 하는 이런 효과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 5% 정도 가지고는 그런 선도 역할을 거의 못하는 거고.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낳아도 맡길 곳조차 부족한 아이러니한 상황. 2010년에 사는 대한민국 워킹맘들은 지금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워킹맘들을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느낀 고충을 들어보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크니까 애가 초등학교를 갔잖아. 당신이 24시간 동안에 2시간에 한 번씩 당신의 젖꼭지를 20분씩 누가 꼬집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딱 복직을 해서 회사를 갔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나의 어떤 그런 일이라든지 나의 자아 같은 걸 다 포기한다고 생각하면요.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맡겨야 되고 걔 혼자 목에다가 집 열쇠 달고 길을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고 나는 투기선양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난 애 꼭 넷을 낳겠다. 그리고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그때까지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어요. 있었도 없었고 너무 행복했고 이런 정도의 상태면 나 제 애 넷이 뭐야 막 이러면서 정말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최근에 저희 직장에 걸려있는 그 포스터 첫째에게 가장 큰 선물은 둘째입니다. 찢을 뻔했어요. 둘째를 안 낳을 생각은 아닌데 첫째 보육기관에서는 그 3개월짜리 아이는 또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가정집에는 영유아만 받아주고 여기 기관 같은 데는 그러니까 두 돌이 지난 아이들을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큰애 만약에 다니는 보육기관에 같이 놓으면 좋잖아요. 그럼 저희는 아침에 이중으로 일해야 돼요. 그 보니까 왜 회사에 그런 휴가기 같은 거 올라오면 이렇게 민방위 훈련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당연하게. 쉬잖아요. 네, 당연하게. 당연하게 딱딱딱해. 근데 애가
학교에 일 있거나 뭐가 있어갖고 정말 가야 되는데 이걸 되게 쭈삣쭈삣 나 눈치 보면서 올리면은 그 사유 같은 거에다 왜 가야 되는데 이거 뭐 무슨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여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육아에 관련돼서는 되게 위축되어 있고 그게 좀 정정당당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가끔은 아이 봐줘야 돼서 일찍 가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제가 집에서 잡아먹는 줄 아는 거죠. 네 부인이 아내가 얼마나 무지 막 너를 들들볶으면 네가 이러냐. 근데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애를 내가 혼자 낳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도 아니고. 막상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다시 복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시선이 다른 거야. 저희 친정 엄마부터가 시선이 다른 거야. 너희 남편이 일을 하느냐고 늦게 들어오는 거는 남자는 당연히 바깥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너는 왜 늦니? 애엄마가. 그거를 친정 엄마한테 딱 듣는 순간에 아 여자랑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는 다르구나. 그거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얼마나 거의가 없었냐면 산후도우미 비용이요. 2주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조금 넘게 들었어요. 보건소에 철분제를 받으러 갔는데 저한테 혹시 이거 아세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기 낳기 한 달 전쯤에 신청을 해라. 이거다. 산후도우미 비용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애 낳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고 해놓고 지원하면 예산은 벌써 떨어졌다는 얘기가. 유럽 같은 데는 아이들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생필품으로 들어가서 세금도 안 붙인다던데 우리나라는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파트 단지 내 양말 팔러 들어오시는 분이 가지고 오는 뭐 이런 거 바지 막 그런 거 살피고 그러거든요. 진짜 너무 부담이 많이 들어요. 복지 전문가들의 그 전문 용어로 우리는 둘이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일반인이었는데 애가 하나 생기면서 처상위 계열에 들어섰다. 근데 애가 하나 더 생기면 우리는 수급자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엄마들은 일과 육아를 모두 잘하고 싶다고 말하는 동시에 낳을 수 없는 환경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 걸까? 저출산 문제는 이미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유럽 각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프랑스는 주변 유럽 국가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나라 중 하나다. 유럽 대륙 대부분의 나라가 1점대 중반을 기록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만이 거의 유일하게 출산율 2.0의 벽을 넘어섰다. 유독 프랑스만이 이같이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En fait, la raison, c'est parce que je veux faire les deux. Et il y a beaucoup de femmes en France qui veulent faire ça. Et c'est favorisé par le système qui le permet plus que dans d'autres pays. Voilà. Mais la raison, elle n'est pas parce que j'ai des aides que je fais ça. Non. Elle est parce que j'ai envie de faire ça et que je peux me permettre de le faire parce que y a un certain nombre de choses qui favorisent de pouvoir le faire. Bah oui, en France, les parents, les pères qui s'occupent de leur enfant, c'est tout à fait normal. Tout le monde fait comme ça, tout le monde est comme ça. Et en France, la mentalité, enfin, l'état d'esprit, c'est pas que l'enfant soit une contrainte. Ça crée des contraintes, oui, mais le système est fait pour que ce soit... Pour qu'on ait envie d'avoir des enfants. En tout cas, voilà, pour qu'on puisse s'organiser, pour qu'on puisse avoir justement des aides, des nounous, etc., d'avoir des crèches, d'avoir de la flexibilité.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잘 정비된 제도가 프랑스 출산율의 비결이라고 입을 모은다. 파리시에 사는 크리스토프와 안느 씨 부부 사이에는 자그마치 아들이 넷이다. 아내 안느 씨가 6살 된 막내 리도빅과 놀아주는 사이 남편 크리스토프 씨는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새 아들이 아빠 곁에서 식사 준비를 거두는 모습은 퍽 자연스럽다. 맞벌이 부부인 이들은 퇴근 후 철저히
육아와 가사를 분담한다. 어렸을 때부터 가사 분담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 이 아이들은 훗날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나서도 아빠의 뒤를 따를 것이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저녁 시간. 프랑스 사람들은 이 시간을 꽤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쌓였던 피로를 푸는 시간이다. 부모와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건 아이들에게 분명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들만 내신 안느 씨의 얼굴에서 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엄마의 고단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이다. Donc effectivement, la journée, Anne s'occupe un peu plus souvent des enfants le matin, parce que moi, je pars tôt. Par contre, le soir, quand Anne rentre avant moi, donc s'occupe des devoirs. Moi, je m'occupe de la douche du petit, je m'occupe du dîner, de faire le dîner, de gérer les enfants pour mettre la table. Et après, tout ce qui est débarrassage, vaisselle, en général, c'est fait en famille. Et donc il y a des choses que je ne fais pas bien, donc c'est Christophe qui les fait, notamment la cuisine. Donc ça c'est Christophe qui cuisine à la maison. Pour ce qui est de faire les devoirs avec les enfants, c'est plutôt moi parce que je rentre avant Christophe le soir et donc je suis quand même plus disponible pour les aider par rapport à ça. Au niveau de toutes les tâches ménagères, donc le ménage, le rangement, tout ça, c'est partagé quand même. Christophe le fait beaucoup. 자신의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억울해하는 가족 구성원은 없다. 무엇이 합리적인지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느 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지금의 환경이 무척 만족스럽다. Le métier me permet de m'épanouir, mais que mes enfants aussi me permettent de m'épanouir pleinement. Et je pense que j'aurais pas pu être une mère au foyer. Ça, c'était pas possible. J'avais besoin d'avoir aussi un travail, je suis infirmière et je rencontre beaucoup de monde et moi j'ai besoin de ça. Et donc le fait d'être épanouie au travail fait que finalement avec les enfants je suis aussi beaucoup plus disponible parce que tout ça je le vis très bien quoi. Donc j'arrive à m'organiser, j'ai un mari qui m'aide énormément à la maison donc pour moi c'est vraiment très important. Qu'est-ce que tu vois encore Ludovic? Encore une lettre. Oui, où ça? 이들 부부에게 4명의 아이는 결코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다. 프랑스 저출산 정책의 역사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 2차 세계대전을 연달아 겪으며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경험한 프랑스는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이후 1945년 프랑스 임시정부가 설립한 가족협회연합은 현재 소속된 지부만 8천여 개, 80여만 명의 가입 가족을 둔 명실상부 프랑스 가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꼽힌다. C'est pour cela que dès le début des années 1900 avait été envisagé de faire véritablement une politique nataliste. Ça veut dire on encourageait les gens à avoir des familles nombreuses. Mais les familles n'avaient pas les moyens d'avoir des enfants. Et c'est véritablement après les années 45 où là a été véritablement mise en place une politique familiale que l'on appelle universelle, avec des prestations. Qu'aujourd'hui, d'avoir un enfant de 0 à 3 ans et de le faire garder, vous avez des compensations de charges très importantes et que ça ne pose pas de problème financier pour les familles. 프랑스에서는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에 입안해 노사의 대표뿐 아니라 가족연합협회의 대표자가 참여해 프랑스 가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프랑스 가족들의 요구사항은 늘 존중돼 왔고 앞으로도 쭉 반영될 것이다. C'est vrai que nous sommes le seul pays industrialisé où le gouvernement négocie avec 3 partenaires sociaux. Généralement, c'est 2 partenaires, c'est les représentants des salariés, c'est les représentants des employeurs. Et dans notre pays, le 3e partenaire social, c'est les représentants des familles. C'est pour cela que nous avons toujours eu une politique familiale extrêmement développée, puisque la demande des familles à être aidées a toujours été entendue par les gouvernements successifs.
이렇게 가족의 요구가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됨으로써 프랑스는 더 이상 출산율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됐다. Et qui en France augmente considérablement la population. On est un pays où on est en croissance permanente annuelle de plus de 250 000 habitants. Donc en termes, si vous voulez, de dynamique économique, démographique, on considère que c'est positif pour le pays et pour les générations futures. Sous le ciel de Paris s'envole une chanson. Elle est née d'aujourd'hui. 1살과 2살, 두 아이를 둔 프랑스와 씨와 아몽딘 씨 역시 맞벌이 부부다. 생후 6개월이 된 아들 마우로와 2살이 된 딸 카르멘이 이들 부부의 보물이다. 부부의 출근길에는 늘 두 아이가 동행한다. 아침에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일을 마친 후 찾아오는 건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프랑스에서 출근길에 아기띠를 맨 남자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 아침은 남편 프랑스와 씨가 아이들을 타가수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프랑스에서는 생후 3개월부터 3세 미만의 아이들을 공동 육아시설인 크라시에 맡길 수 있다. 크라시는 크게 공립 크라시와 자발적 크라시, 사립 크라시 이렇게 셋으로 나뉘는데 이곳은 부모들의 협조로 꾸려지는 자발적 크라시다. 타가수를 둘러보던 중 우리는 또 한 번 문화적 충격을 느껴야 했다. 아이들을 타가수에 맡기러 온 사람의 대부분이 아이의 아빠들이다. 육아의 비중이 엄마에게 쏠려 있는 우리로서는 낯설고도 부러운 모습이다. L'ambiance entre les parents est très sympathique. On fait des fêtes régulièrement. Des goûters avec les anciens enfants qui étaient là, qui étaient à la crèche avant, qui sont partis à l'école, qui se font aussi régulièrement. Voilà, c'est très sympathique. 현재 프랑스에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85%를 넘는다. 여성들은 더 이상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자신의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 사회의 다양한 시스템이 이들이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는 보육비 부담에 대한 넉넉한 지원도 한몫을 한다. 설립의 주체는 다르지만 공사립 크라시 모두 국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각 가정의 보육비 부담은 낮다. 이 아이들이 자라 3세에서 5세가 되면 유치원에 다니게 되는데 유치원은 100% 정부 지원으로 운영된다. Il y a des parents qui vont payer 100 € et il y en a d'autres qui vont payer 300 € par mois. Ça dépend du revenu. C'est pour toutes les crèches d'État, en tout cas en France comme ça. Et ensuite, c'est une association, donc c'est privé, mais nous avons des aides de la mairie de Paris et de la CAF, c'est la Caisse d'allocation familiale. Est-ce que ça suffit? Oui. Donc on doit beaucoup à la mairie de Paris et on ne pourrait pas fonctionner sans la mairie de Paris et sans la CAF. 프랑스는 가족 정책을 위해 GDP 대비 3.8%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와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수치다. 7년 전 문을 연 이 자발적 크라시는 현재 15명의 아이들을 3명의 보육교사가 전담해 돌보고 있다. 또한 부모들이 운영하는 타가시설인 만큼 일주일에 한나절 정도는 아이들의 아빠 엄마가 돌아가며 보육에 참여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타가수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엄마 아몽디는 업무에 매진한다. 안정된 가정의 토대 속에
직장 내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Je sais pas. Oui, je suis très contente d'être maman, d'être 2 fois maman, d'avoir des enfants magnifiques. Et puis, je crois que je suis heureuse aujourd'hui d'arriver à un équilibre entre ma vie personnelle, ma vie au travail. 자녀가 있는 워킹맘의 경우 회사는 직원이 조금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Mais dis donc, regarde, t'es presque à 4 pattes. Ouais, il essaye de pousser avec ses pieds pour avancer. 회사의 배려 덕분에 아이를 찾으러 가는 시간. 엄마는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아도 된다. Alors Arthur, tu fais un striptease? Je préfère partir avec Ferdinand et Stéphane. 우리 사회는 더욱 다양해졌고 더 많은 여성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높아졌고 성취에 대한 욕구 또한 남성과 다르지 않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에 맞게 적절히 대처한 까닭에 프랑스는 출산율 2.0의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Donc à la naissance, il y a une aide de 750 € pour couvrir les frais. Et ensuite, c'est sur critères sociaux, donc en fonction des revenus. Et ensuite, là, maintenant qu'on en a 2, là, c'est plus en fonction de plafond, en fonction de ressources. On a forcément autour de 150 € par mois. Un avantage fiscal, une déduction d'impôt plutôt. On a une déduction d'impôt de 50% de nos frais de garde, donc de crèche, jusqu'à 2300 €. Plus les aides mensuelles. Plus l'aide de la CAF, et ça c'est en fonction des nous on a 130 €, mais il y en a qui ont plus. Ouais. C'était la journée de ceux qui s'ensuivent, des masures des taudis. 아이를 낳는 것은 여성 개인이지만 그 책임은 사회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이 프랑스 전반에 깔려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Moi, je crois que vraiment la politique française en matière de natalité, elle nous permet de nous sentir assez sereins dans notre choix de faire un enfant. Donc, on ne se pose pas trop cette question des conditions matérielles au moment de faire un enfant parce qu'on sait qu'il y a des aides. Et donc, que ce soit au niveau de la naissance, au niveau de tous les frais médicaux, c'est très pris en charge. Donc il y a il y a des aides qui font qu'on ne se sent pas tout seul à prendre en charge financièrement les enfants. 가족협회연합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면 이를 현실화하는 데는 가족수당 기금의 역할이 컸다. 프랑스가 처음 가족수당을 지급한 것은 지난 1900년대 초였지만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한 당시의 지원은 출산 장려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Et que nous avons compris que de plus en plus de femmes souhaitaient exercer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et en même temps conservaient un désir d'avoir des enfants. Mais une politique qui respecte d'abord ce double désir des femmes de travailler et d'avoir des bébés, et deuxièmement de tenir compte du fait que pour garder l'enfant. 그리고 마침내 1972년 국립가족수당기금의 창설과 함께 전업주부뿐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에게도 가족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소득 상위 15%를 제외한 모든 가정이 가족수당의 대상이 된다. 중산층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중산층의 경우 자칫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Une famille de 2 enfants perçoit 450 € de prestations familiales en moyenne
Avec logement ou sans logement? Toutes prestations confondues. Si c'est une famille de 3 enfants, l'aide là dépasse les 750 € par mois. 필립 스테크 국장은 가족수당 기금의 또 한 가지 역할을 소개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양육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Un pays comme le vôtre, qui est un des pionniers mondiaux en matière d'informatique et de logiciels, je vais vous confier quelque chose. Depuis plus d'1 an, nous aidons en plus les parents à faire leur choix. Et sur ce site, la maman et le papa peuvent simuler quel sera le montant de la prestation auquel ils auront droit en fonction de leur choix. Par rapport à la garde mode de garde. Tout à fait. Et d'autre part, ils pourront trouver l'adresse des crèches de la région où il y a des places disponibles, ou l'adresse d'assistante maternelle prête à accueillir le bébé. 프랑스의 출생아 수는 지난 94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때때로 가족 정책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 이 질문에 대해 그들은 이렇게 답한다. C'est-à-dire que nous allons clairement continuer à aider les familles à accueillir les jeunes enfants, en leur offrant en objectif sur ces 4 ans 200 000 offres d'accueil en plus qu'actuellement. Pas seulement des crèches, des assistantes maternelles, entre autres. Donc nous continuons à consolider cette politique d'accueil du jeune enfant. Dont je répète que c'est un investissement pour l'avenir. 반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우리나라는 아직 인색한 편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가 개인과 각 가정의 몫이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엄마가 된 기쁨도 잠시, 생후 100일을 간 넘긴 예은이의 엄마 혜영 씨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되게 많이 기뻤고 근데 지금 조금 육아를 해보면서 많이 되진 않았지만 남들이 얘기하는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하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기는 하고요. 지금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은이가 태어난 이후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는 혜영 씨는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에 벌써부터 한숨이 절로 나온다. 예은이가 감기를 앓은 이번 달에는 가계 수입의 4분의 1이 벌써 예은이 앞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8월달, 9월달, 10월달인데 이게 지금 그래프가 갈수록 많아요. 이번 달 지금 한 열흘, 10일 좀 지났죠.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 근데 120만 원이 넘게 나왔고 10월달이 꽤 69만 원, 9월달 꽤 8만 원, 이 갈수록 확 이렇게 그래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 둘 셋을 계획하기란 쉽지 않은 결정일 수밖에 없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내디딘 초보엄마 혜영 씨. 예은이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며 느꼈던 그 설렘과 행복한 기억을 새삼 떠올려 본다. 혜영 씨는 결혼 전 새 아이의 엄마를 꿈꾸기도 했다고 한다. 그 꿈은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네, 현실적으로 이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아가씨 때 생각했던 3명은 지금 1명 이후 더 2명도 지금 엄두도 못 낼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20, 30대 여성의 희망 자녀 수는 1.81명이고 그 가운데 2명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실제 출산율이 1.15를 기록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간극은 자녀의 보육 비용과도 관계가 깊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총 비용은
2억 6천여만 원. 사실은 대학 교육까지를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육비 부담은 얼마 안 되는데 대학까지 생각을 하면 둘 못 낳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이를 낳고 출산하는 것이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 가족의 책임이었고요. 그것을 우리 사회가 나눠서 해야 된다. 내지는 우리 사회가 그 아이의 출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 내지는 여성의 일생활 양립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지원을 해야 된다. 지난 9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을 돌파했다. 1984년 4천만 인구를 돌파한 이래 무려 26년 만의 일이다. 5천만 번째로 주민등록을 한 주인공은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성미 양. 30대 중반에 결혼해 뒤늦게 엄마가 된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특별한 추억까지 만들게 돼 지영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하다. 예,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고 복댕이라서 또 어떻게 5천만 번째로 이렇게 태어났는지 너무 복댕인 거예요. 막 볼 때마다 신기하고 예, 더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뒤늦게 손주를 맞이한 부모님의 기쁨도 크다. 손자 이쁘니까 자주 들려요. 바로 또 집이 바로 옆에고 사무실이 옆에. 아, 그러세요? 아니, 그전에는요. 예. 저희 식사하시러 오세요. 그래도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저희 성미 낳고 나서는 아침에도 오시고 점심에도 오시고 저녁 때도 들리시고 맨날 들리고. 성미야, 할아버지 왔어. 알았어. 지영 씨의 꿈은 성미에게 다복한 가족을 만들어주는 일. 하지만 그 꿈을 이뤄가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저희 신랑 쪽이 이제 저기 3남매예요. 근데 너무 보기 좋아요. 저희 이모 쪽도 3남매인데 항상 보면은 형부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같이 모여서 주말이면 모여가지고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좋고 저도 그렇게 낳고 싶어요. 마음은 그렇게 낳고 싶은데 좀 사회적으로 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런 생각을 벌써부터 저도 아기 낳기 전에 하고 있으니까 첫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도 둘째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부담감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셋까지는 또 마음처럼 못 낳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만 된다면 저도 뭐 제가 그쵸 셋 넷까지는 또 키울 수 있죠. 안 부담스럽고 예.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좀 지원해주고. 일과 육아, 슈퍼우먼이 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갈 수 없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천국, 미국.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까지 보장된 북유럽의 복지 선진국 핀란드를 가다. 미래 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국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는데 저출산 해법, 엄마가 일하는 사회 제2탄 파이팅 우먼 코리아에서 내일을 위한 해답을 찾아본다.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들 여우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